특히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그다음 연대 국제형 ISE 고대 계열적 합평 전기전자공학을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올해 수시 입시에서 주목해야 할 학교와 학과는 자연 계열을 갖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 계열에서 특히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그다음 연대 국제형 ISE 고대 계열적 합평 전기전자공학을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고대 계열적 적합형 전기전자공학은 제가 앞에서도 왜 유리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전기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40% 이상 지원하지만 거의 합격하는 학생들은 재학생들이 88%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한 1.69대 1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70%이지만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또 이렇게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여기에 붙는다고 한다면 1단계만 붙는다면 거의 합격할 확률이 제가 볼 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일반고 2.3등급도 합격을 갖다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서울대 일반전형 농업생명과학대학이거든요. 농업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휴브레인에선 일반고 2.3등급의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떻죠?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 계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화생공이겠죠. 화공생명공학과일 거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융합이겠죠. 그 밑에가 이제 바로 농생명과학대학이에요. 근데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인기 있는 학과가 식품동물생명공학과하고 이제 응용생물학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식품동물생물학이나 식품동물생명공학과나 그 다음에 이제 응용생물학부를 갖다 제외하고도 산림과학부라든지 식물생산과학부라든지 그다음 조경지역 시스템과학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울대 일반적 농업생명과학대학도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국제형 ISE 같은 경우는 매년 빵꾸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을 갖다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연대 국제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90% 이상인데 휴브레인에서 일반고 2.0이나 그 다음에 자사고의 4.3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국제형 ISE를 갖다 올해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단계가 3배수고 3배수, 4배수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4배수로 늘기 때문에 빵꾸가 안 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1단계 합격을 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90% 이상을 갖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학과들의 세 개의 단과, 농업생명과학대학과 ISE, 전기전자공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은요, 제가 이제 식물생산과학부나 산림과학부나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를 갖다 조금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역균형에서 서울대에서 지역균형은 서울대에서 이제 입학처에서 얘기하죠. 1.6등급 이하에서도 다수 합격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다수 합격하는 학과가 어딜까요? 이제 이런 학과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식품동물생명공학과나 응용생물학이 상대적으로 인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2026 입시에서는 식품동물생명공학과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가 식품동물생명공학을 갈까 응용생물학과를 갖다 갈 거라고 한다면 올해는 응용생물학을 갖다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응용생물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2024년도부터 경쟁률이 대거다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역균형이나 일반전형이나 서울대학교가. 근데 이제 식물생산과학부나 산림과학부나 조경지역에 대한 내신 등급 컷을 보면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 1.4등급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산림과학부는 1.5등급대가 70% 컷이 있죠. 이런 데들은 어디에서 합격을 하죠? 1.6등급 이하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있죠. 조경지역 같은 경우도 1.54등급이 70% 컷이 2023년에 그랬고, 올해도 1.46등급이 합격을 했죠. 원래는 이렇게 이제 1.54등급 정도 되면 학생들이 몰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식품동물생명공학이나 응용생물학에 대해서는 덜 인기가 있죠. 덜 인기가 있으니까 높아지긴 했지만 몰리진 않았죠. 그런데 보세요. 응용생물학부는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0% 컷이 얼마였죠? 70% 컷이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1.48이 되니까 2.64대 1에서
2024년도에는 경쟁률이 얼마나 높아졌죠? 11.4세 대 1로, 11.4세 대 1로 대거 높아졌죠. 그런데 응용생물화학부는 2024년도에 등급컷이 또 너무 높았죠. 이번엔 또 11.44 대 1이 되다 보니까 1.19가 이렇게 돼버렸죠. 1.19가 돼버리니까 요번에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어떻게 됐죠? 7.78 대 1로 됐죠. 그래도 내신 등급이 1.19, 1.23이죠. 그런데 식품동물생명공학은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식품동물생명공학과 응용생물화학부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식품동물생명공학이 70%까지 1.34일 때 7.38대 1이었으니까 비슷하게 갔죠. 1.31 등급 50%까지 1.2, 70%까지 1.2이니까 7대 1이었죠. 2024년도에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5.5대 1로 소폭 줄었죠. 그런데 50%까지 1.43, 70%까지 1.48이에요. 그러니까 1.48 정도 되면은 식물생산과학이나 산림과학이나 조경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오히려 조경지역보다 낮고, 그죠? 식물생산과학보다 낮죠. 산림과학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식물생산과학부나 산림과학부나 조경지역보다는 식품동물생명이나 응용생물을 더 선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올해 1.48이기 때문에 식품동물생명공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품동물생명공학과를 갖다 지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내신이 낮았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가 식품동물생명공학과를 가야 돼. 그럼 지원하셔야 되죠.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식품동물생명공학보다는 그냥 응용생물을 갖다 선택을 하는 것이, 그죠? 경쟁률이 이제 7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유사할 텐데 지역균형은 3배수를 뽑죠. 그래서 응용생물학부 두 과 중에 하나는 이제 응용생물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생산과학부나 산림과학부나 조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식품동물생명공학과나 응용생물학부의 경쟁률이 7대1, 11대1 이런 거에 비해서 항상 얼마 정도 되죠? 4대1, 5대1 이 정도가 되죠. 그래서 나는 서울대가 우선이야. 그럼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오히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1단계 3배수 안에 뽑으면 서울대는 면접 갖고 다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나 산림과학부나 조경지역을 갖다 선택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응용생물학부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스템과학부는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일반고는 서울대학교가 얘기하는 이수 과목이나 그 다음에 학생부가 좋다고 하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 이제 서울대 입사관이 얘기하는 것이 내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설명에 하면서도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에서 평가,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보다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의 평가 항목에 맞춰서 이수 과목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 있는 이런 학생들의 서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수 과목과 학생부에 대한 서류가 좋다고 한다면 일반고는 1.8에서 1.9등급 때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그래서 휴브레인은 일반 전형에 일반고 2.3등급 대 이하의 학생이 이제 응용생물화학부에 합격을 했거든요. 과학부가 아니라 화학부죠.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응용생물화학부에 이제 합격을 했죠.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식물생산과학부 보면은 내신 등급이 70%고 2.74니까 올라가긴 했죠. 2024 13.29대 1. 근데 요번에도 70%컷이 2.69였으니까 2025년도에도 얼마가 됐죠? 경쟁률이 14.46대 1. 계속 조금조금 상승하면서 2.76이 됐죠. 올해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과학부를 보면은 항상 2024년도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이 일반적인 경쟁률이 다 높아졌어요. 근데 산림과학부 같은 경우 2.08이니까 소폭 상승해서 10.21대 1이 됐고 계속 2등급 초반이니까 경쟁률이 10.79대 1에 머물면서 2.52등급이었죠. 조경지역 시스템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7.14대 1이었는데 70%컷이 2.44였어요. 경쟁률이 11.86대 1로 높아졌는데 1등급 때 머물렀죠. 1등급 때 머무르니까 어떻게 됐죠? 경쟁률이 소폭 하락을 했죠. 그래서 10.14대 1이 됐고 2.05등급, 2.35등급이 됐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도 말씀했지만 식물생산, 산림과학, 조경지역보다 인기 있는 데가 어디다? 식품동물생명공학과죠. 식품동물생명공학과를 보면은 이제 2024년 10.44대 1에 70%컷이 2.37이었는데
그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15.56대 1로 높아지면서 1등급대가 됐죠. 그 1.66, 1.85가 됐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소폭 하락을 했죠. 1등급대로 70% 컷이 가니까 15대 1이 되면서 2년 연속 1.8등급이 됐거든요. 올해는 제가 볼 때 이 경쟁률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학생들이 2024년도 입시 결과, 2023년도 입시 결과를 갖다 같이 견주어서 봤을 거거든요. 같이 견주어서 보면서 2.37이고 1.85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는데 2년 정도 낮아지면 이제 학생들이 계속 여기서 내신이 높구나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식품동물생명공학과는 경쟁률이 조금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응용생물학부를 보시면 어디죠? 저렇게 1.53, 1.80년. 이때는 전부 다 2024년도에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학과가 다 경쟁이 높았거든요. 근데 소폭 하락한 두세 개 학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응용생물학부였죠. 여기서 1.53, 1.80이었는데 그 15.80대 1의 경쟁률에서 14.07대 1의 경쟁률로 하락이 됐고 2.34, 2.95가 됐죠. 그리고 2.95가 되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됐죠? 다시 높아졌죠. 그래서 16.6대 1이 됐고, 그 다음 2.49, 2.84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응용생물학부에서 휴브레인에서 2.3등급이나 학생을 갖다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 일반 전형은 30%가 일반고고, 그 다음에 70%가 특목고 자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학생부가 좋은 학생들은 50% 컷까지는 뽑힌다. 그죠? 그래서 제가 1.8등급 대 1.9등급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2.3등급인 학생은 사실은 이제 그 2.3등급이 응용생물학부를 한 지원한 학생은 고급 과목을 두세 과목 이상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2.3등급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제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에서 일반고 2.3등급이 합격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는 1.8 내지 1.9등급 돼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 스마트 시스템 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초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신설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9.50대로 높았는데 한번 모집 인원을 보세요. 모집 인원을 보면 어떻게 되죠? 24명, 19명, 14명, 16명, 15명, 10명이에요. 가장 적죠. 그 다음에 경쟁률은 어떻죠? 가장 높았죠. 올해도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은 어떻다?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안 좋죠. 모집 인원은 가장 적고 경쟁률은 가장 높았고 50% 것, 70% 것은 또 어떻다? 가장 높았고 그러니까 가장 높진 않았네요. 10분 동물생명과학부 다음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스마트 시스템 과학부를 갖다 이렇게 지원하려고 한 동기가 보죠. 이거는 제가 볼 땐 15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 과학부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나 산림과학부 적용지역은 늘 비슷하게 간다. 일반고 1.8, 1.9등급 지원해라.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때라 하더라도 3등급 때 한 초중반이라 하더라도 한번 지원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학과들보다는 식품동물이나 응용생물학부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맞다? 올해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를 갖다 지원하는 것이. 왜?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 응용생물학부는 경쟁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연대국제형 ISE를 분석을 하면요. 연대국제형 ISE의 75.2%가 이제 면접을 갖다 응시했죠. 면접 응시자 중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갖다 충족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81.7%가 이렇게 이제 충족을 했죠. 이거를 갖다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연대 ISE는 올해 가장 큰 변화가 뭐죠? 3배수에서 4배수로 늘리죠. 그러니까 40명이었고 21.78대 1이었는데 50% 컷이 1.64고 70% 컷이 1.7. 이건 다 무조건 일반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고 2.0등급도 휴브레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고 자사고 4.3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 입시에서 2025 입시만 2월이 발생한 게 아니라 매년 2월이 발생했죠. 그래서 2016 입시에서 1단계 3배수에서 4배수 선발로 확대가 되고요. 1단계 3배수 중 면접 응시율이 75.2%, 수능 최저 충족률이 81.7%였거든요. 그럼 1단계가 40명의 3배수에 그 0.817 곱하기 0.752 하면은 대상자가 어디죠? 1단계 3배수 뽑힌 학생들 중에서 면접 응시하고 수능 최저 충족했으면 74명인데 모집 인원 40명에다 충원 인원 41명 더하면 얼마가 되죠? 81명이죠. 그죠? 그럼 뭐죠? 빵꾸 난 거죠. 그래서 빵꾸가 났다.
근데 올해는 이제 4배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올해도 이제 빵꾸는 안 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90% 이상이 합격할 거다. 그래서 연대 국제형 IES를 갖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반고만 많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반고 학생들 내신 컷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4등급 때에도 그죠? 된 사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감안해줘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자연계열 전기전자공학부를 갖다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과거 영재고가 70%예요. 근데 이게 2024년도 입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냐면 그 과거 영재고가 80%대였어요. 그죠? 근데 일반고가 이제 11.6%, 자사고가 11.3%가 합격을 했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재수생 이상이 41.2%가 지원하지만 합격자는 뭐죠? 11.8%밖에 뽑질 않죠. 그죠? 확실히 재수생들은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계열적합형의 공과대학의 면접 응시율을 보면 얼마가 되죠? 88.2%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전기전자와 기계공학은 인기가 있어요. 차세대 통신은 인기가 덜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은 그 28명 곱하기 5배수니까 얼마가 되죠? 140명 정도가 이제 1단계 통과가 됐고 면접 응시율이 88.2%야. 그죠? 88.2%니까 얼마가 되면 123명 정도만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원 인원이 얼마죠? 충원 인원이 88명이면 28명에다 88명에서 116명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1단계 통과자가 7명을 제외하고 전원 다 합격을 했어. 그렇죠? 수능 최저도 없잖아요. 고대 계열적 합평에.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그런데 뭐 과거 영재고 비율이 너무 높지 않아? 이렇게 보시죠. 근데 여기서 뭐 그 어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학생들이 보기에 50% 컷, 70% 컷이 과연 이게 과학고 내신 등급일까요? 1.75나 2.06이 그러지 않죠. 과학고 학생들이 전기전자공학은 인기가 있으니까 과학고 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다 어디 넣죠? 전기전자공학에 넣겠죠. 근데 이 학생들은 이 정도의 2등급 대 전후에 대해 나오는 내신 등급이 가진 학생들은 다 어디 가죠? 다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가지 않을까요? 서울대 카이스트로 다 빠져나갈 텐데 그 이 학생들은 어디죠? 이건 일반고나 아까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대 계열적합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나 기계공학과 같은 인기학과들이 오히려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1차 합격을 하는데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차세대 통신을 보면은 어떻죠? 차세대 통신은 10명 모집인데 충원 인원이 얼마가 12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내신 등급이 4.08, 4. 이게 내신이 난내가 아니라 이 내신 등급의 학생들은 어디죠? 주로 이제 과학고하고 자사고 학생이죠. 저희가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은 4.6등급대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2.3등은 이건 일반고 학생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어디가에 가서 고대 궤적을 보면은요. 15명 모집하는데 60명이 충원 인원이에요. 근데 등급 컷이 없어요. 등급 컷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죠? 합격자가 3명 이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 영재고에 다 빠져나가니까 2025학년도 입시부터 고대 계열적합형 인원을 좀 늘리게 소폭 인원을 갖다 늘렸죠. 늘리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과거 영재고 비율이 66%였고 일반고 자사고 비율이 34%였어요. 올해는 이제 70%였고 그죠? 그다음 30%였고.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자사고 학생들을 백업을 해놓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반고 2.3등급인 학생을 합격을 시킨 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보건환경융합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2.6등급을 갖다 고대 궤적에 저희가 합격을 갖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대 궤적에 인기학과를 넣어라. 그게 이제 그 이유인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 영재고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물론 최초합은 안 될 거다. 과거 영재고가 최초합 되겠지만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1단계만 된다면 합격률이 거의 90% 이상일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걸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고3 재학생의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는 12.68대 1에서 재학생은 58.8%고 지원했고 졸업생은 41.2%가 지원했죠. 그러니까 재학생은 12.68배수 중에서 58.8%가 재학생인 거니까 7.45배수가 재학생은 지원한 거죠. 근데 재학생 합격률이 88.2%고 졸업생 합격률이 11.8%예요. 그러면 이제 재학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1단계에서도 제가 볼 때 유사하게 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학생 합격률 88%라면 1단계 5배수에서 0.88이면 4.4배수가 되죠. 근데 재학생 지원은 얼마가 있다고요? 7.45배수가 지원을 한 거고, 재학생 1단계 뽑힌 확률은 얼마? 4.4배수죠.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학생의 1단계 합격률은 얼마가 된다? 7.45배수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4.4배수가 재학생이 뽑혔으니까 재학생은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된다? 1.69대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69대 1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최초합이 될 거다. 근데 일반고나 자사고도 30%를 뽑아낸다. 이 안에 1단계가 들어간다면, 그죠? 왜 과거 영재가 빠져나갈 걸 갖다 대비해서 일반고하고 자사고 애들 1단계 뽑아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얼마가 되죠? 123명이 그 대상자인데 충원 인원이 116명이어서 7명을 제외하고 전원 다 합격을 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수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고려대 계열적 합평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적극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단 고대 계열적 합평 특성상 뭐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고, 그죠? 이수과목과 학생부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이수과목과 학생부가 좋아야지만이 가능하겠죠. 좋다고 한다면 이건 과거 영재고랑 어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 자사고랑 경쟁을 할 거다. 그 안에 뽑히기만 하면 어떻다? 1단계 되는 경쟁이 1.69대 1인 거고. 그 다음에 뽑히면,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은 한 7명 빼놓고는 다 전원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고대 계열적 합평의 인기학과. 그죠? 이렇게 전기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화공생명공학부도 이번에 빵꾸였거든요. 고대 계열적 합평. 이런 인기학과를 갖다 지원하시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연대 ISE, 그 다음에 고대 계열적 합평 전기전자공학과나 이제 이런 이제 인기학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의 분명히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는 자료, 그 다음에 충원율, 대학에서 발표하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경쟁률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